안녕하십니까. 정성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이한인 교수님이고요. 저희가 월간 뮤직이라는 제목으로 네. 매월 한 번씩 찾아뵙고 있는데요. 네. 키움증권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원래 이제 월간 윤종신 네네. 그걸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허가 받았죠. 허가 받았죠. 근데 진짜 제가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랑 혹시 지인이에요, 지인? 그건 아니고 방송에서 만나갖고 네네. 방송 끝난 다음에 몇 가지 얘기했었는데 네. 굉장히 서민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어떤 연예인 티를 내지 않는 네. 일반 보통분 같은 분이어갖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했고요. 어쨌거나 그때 얘기했는데 네네. 매월 한 번씩 하는 거 네. 상관없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 약간 이름은 월간 뮤직이고요. 네. 오늘은요. 오늘은 오후 4시에 네. 이렇게 방송될 거라서 네. 보시면 되고 또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혼돈의 시기 월가의 히든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네.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 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거? 오늘 주제는 네. 월간 미줌이라고 했는데 네. 시장 월간 미줌에서 혼돈의 시기 월가의 히든 스택이라고 해놨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장에서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사상체육까지 오늘 다시 근접하고 있지만 이게 또 계속 올라갈지 단편에서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서프라이전이 어쩌고 또 금리가 이런 머리 아픈 얘기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걸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해갖고 했는데 종목을 선택했는데 종목을 저희가 만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월가에 나왔던 게시글 아니면 사이트 통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는 종목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보여드리면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게 히든이라는 게 혹시 네. 처음 보신 분들이 약간 헷갈려 할 것 같아서 네. 용자의 주식이라고 표현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물론 용자의 주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종목은 더 많은데 그중에서 그나마 저희가 많이 익숙한 주식도 좀 한 60% 넣고 익숙하지 않은 주식 공부할 것도 좀 드렸기 때문에 또 공부하는 방법까지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넘겨보겠고요. 이거 이제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네. 영상이 짧게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영상 하겠습니다. 보고 가야죠. 네. 네, 안 보고 갈 수는 없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우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네. 40달러를 받고 하는 거 여전히 계속됐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0.07. 0.007인데요. 네. 007 영화 보셨어요? 최근 거 빼고 다 봤습니다. 이번 거 보셔야 돼요. 이번 거 봐야 됩니까? 진짜 눈물 나죠. 눈물 나는 영화 진짜 아닙니다. 진짜 마지막에 눈물 날 정도로 이제 감동적이죠. 감동적이다. 왜냐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중요한 건 한 번이라도 신청을 하셔야 돼요. 한 번 신청을 키움증권 가져 하셔도 되고요. 또 저 편하게 여러분들 저 URL 넣어놨어요. 제 상세 보게 한 번만 찍으면 되겠고요. 그럼 기존에 이미 0.1% 혜택 받으시면 또 눌러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 필요 없고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겠고요. 이거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일부 타 증권사 같은 경우는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첫 번째 계좌 그런 게 없어요. 기존의 모든 비대면 계좌를 다 신청하시면 모든 거 다 상관없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좀 확인하시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요거 잠깐 설명해 이거는 주세요. 저희한테 뭔가 후원하는 입장에서 하시는 건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 많으니까 매월 12,000원 혹은 24,000원 혹은 48,000원을 저한테 약간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기부하시는 거죠. 보통 이제 보게 되면 유튜브에 구독 개념이 가입 개념인데 이건 가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하나 누르게 되면 얼마나 지불할 거냐 그 결제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데 한번 잘 보시고 저희한테 어떤 사랑에 대한 그 크기가 이 금액의 크기라고 보시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한테 도와준다. 다만 이제 내가 솔직히 커피 한 2잔 덜 먹고 도와주겠다. 어떤 분들은 커피 한 4잔, 5잔 덜 먹고 도와주겠다. 여름이면 팥빙수인데. 그런 부분에 어떤 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희 도와준다는 입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냥 관련 영상도 몇 개 올려주는 거 다기 때문에 그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게 가운데 있는 거. 뮤즈미 초이스가 가성비도 좋고 제가 보기에 처음에 돈이 절대 안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처음에 무려 7일 동안 체험하시고 나서 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좋은데 결정하시게 되면 약간 올라갑니다. 수수료가 0.1%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고요. 이제 요거 가입하는 부분만 뮤즈미 초이스 7일 동안 가입 무료 이용하는 방법만 말씀드리면 영문 글로벌 MTS를 다운 받으시고 MTS입니다. 다운 받으시고 왼쪽 메뉴에서 쭉 보시면
프리미엄이 보입니다. 프리미엄 중에서 딱 클릭하시면 또 미주미가 보이는데 네. 신청하시면 간단한 문자 인증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때부터 7일 동안 무료 체험이 이어집니다. 네, 바로 얘기했고요. 오늘의 순서를 제가 간단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혼돈의 시기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큰 거 역시 많은 분들 생각하시는 공급망에 관한 이슈, 그리고 인플레이션, 다 엮여 있는 얘기지만요. 그리고 시장에서 금리 올라가다 보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다 보니까 뭔가 좀 퀄러티 있는 주식. 네. 그래서 퀄러티가 뭔지도 다시 말씀드리기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혹시 오늘 보셨어요? 어제 오늘 드디어 결국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에 갔잖아요. 그렇죠, 갔죠. 네, 사상 최고 갔죠. 비트코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게 왜 비트코인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 영역도 할 수 있고. 네. 비트코인 말씀하니 그러는데 네. 비트코인 얘기하시면서 보통 이제 어떤 관련 기업 말씀하시면 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기업들은 그거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있을 그거 수도 아니다. 있지만 그렇게 짧은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뭔가 좀 깊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다시 한번 나중에 본론을 들어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원본을 다 보여드리겠고요. 원본을 보시길 강력히 강추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들을 다 일일이 설명 못하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원본을 누르고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번역기가 있다. 번역기가 있다. 네. 그리고 올해 강한 모멘텀 주식이 또 특히 재밌는 코너가 되겠는데요. 연말이면 시장이 이제 강했던 성격, 그리고 연말이면 강했던 주식이 더 강하고 약했던 주식도 약했던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하는 것들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 4개, 그리고 말씀드렸던 앞보이랑 거의 비슷한 거지만 공급망 혼란에 혜택을 받아주는 3개 이런 걸 같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네.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이슈를 보게 되면 네. 뭐 공급망에 대한 위기, 인플레이션, 뭐 물론 비트코인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이런 것도 점점점 이렇게 이슈화되기보다는 좀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약간 제기가 아니죠. 네, 그렇죠. 저는 번역만 했을 뿐이죠. 그것도 번역한 부분이지만 네. 어쨌거나 이런 이슈도 점점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갖고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JP 모건이 이번 실적 발표 날이요. 그래서 언론에 대한 그 릴리스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의 표현은 정확하게 팬데믹이란 상황 있죠. 팬데믹이 예. 정확히 보면 리어뷰 미러. 그러니까 우리 뭐 백미러라 죠. 운전할 때 백미러 보면 예. 뒷모습이 계속 작아지고 사라지잖아요. 없어지죠. 예. 그런 느낌 있죠. 예, 지나가는. 예. 팬데믹이 저 백미러 뒤로 사라지고 있다. 그런 표현을 썼고요. 특히 이제 어제도 제가 한번 그 JP 모건의 그 레포트에 따르면 요번에 어닝 시즌에 3가지 정도 우리가 주목할 테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최악은 역시 같이 지나가고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왜냐면 이게 물론 사라지고 있는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다 모르지만 물론 오늘도 일부 이제 투자 전략가 중에서 지금 남은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인플레이션이 가장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있죠. 있잖아요. 예, 있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나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 흐름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조금 낮아지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 얘기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보다는 공급망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그런 걸 저희가 다 다양한 시각, 다양한 증권사의 시각을 오늘 보여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부터 볼까요?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급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소매 업종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본문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바로 요거죠, 네, 요거. 이걸 보시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 충분히 이 번역기에 돌아가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캡처부터 들 시간 줘야 예, 되는데. 예. 네. 잘 캡처 보시고 딱. 예. 그다음에 저희가 또 추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네네. 아마 이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급망 위기가 많은 소매 업체를 흔들고 있는데 그렇죠, 흔들고 그렇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망 중단의 위기를 기회로 다룰 수 있는 소매 업종을 같이 볼 건데요. 나름 큰 것들은 좀 나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네, 작은 것들은 네, 어려울 네, 수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온라인 쪽은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제가 헷갈리는데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예, 예. 네. 볼까요? 예, 넘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예티입니다. 예티. 예티 아세요? 예, 알죠. 예, 사실 제가 예티를 쓰진 않습니다만 저희 선물 받은 거 있죠? 예, 선물 받은 거 있어. 어떻게 왔어요? 같은 분한테 받았잖아요. 아, 있죠. 그래서 같은 걸 쓰고 있는데 48시간. 솔직히 좀 크고 네. 너무 좀 원래 그게 무거운 겁니까, 교수님? 약간 이렇게 아니죠. 예. 그거는 가장 그 추운 데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거고 예, 예. 그 예티도 그보다 약간 그 낮은 레벨들 있잖아요. 네. 코스코에서 많이 팔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예티 이런 걸 여러분은 한번 제가 이거를 사실 월가 오즈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월가 워주? 예, 머니터리 방송에서 방송에서 스피노프에서 하는 예, 거. 예, 그래서 예. 금년 4월 달인가 이거 예티를 한번 예티요? 소개했고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아버지가 엄청 센 아버지가 있습니다. 혹시 무서운 아버지를 센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아, 강하게 키운 아들, 강하게 키운 아버지가 네. 아들들을 강하게 키워갖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근데 조금 어렸을 때 보여서 뭐 등산 데리고 가는 건지 기본이고
그냥 험난한 데서 낚시하고 처음에는 이제 강에서 낚시했겠지만 네. 바다 낚시도 가고 그다음에 락크라임 그 암벽 등반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것 같아. 나이 들어서는 텐트하고 뭐 이런 걸 툭하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분들이 쓰는 것이 저기잖아요. 콜맨이잖아요. 콜맨. 예. 네. 콜맨 브랜드 많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이제 다른 같은 거 있는데 브랜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쿨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우리는 아이스박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스박스 하다 보면 조금 높은 데 있으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1년 지나면 빠가진다는 거예요. 부서지고 이런 것들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하루 지났는데 얼음을 넣어놨는데 말이죠. 얼음을 넣어놨는데 이게 얼음이 녹으면서 맥주 같은 건 콜라가 시원해 마시는데 네, 그렇죠. 하루 지나니까 시원하지 않고 고기가 시원하게 하는데 고기가 약간 상하는 느낌 하루 지나니까 이런 거에 해갖고 자기가 아예 직접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겁니다. 이때가.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레퍼런스가 분명히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워낙 캠핑들을 요즘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티 아시는 분 워낙 많고 예티 있으면 약간 있어 보이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어쨌거나 그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보관할 수 있는 텀블러를 만드는 기업이다. 텀블러랑 쿨러랑 다 만들죠. 다 만드는 기업이다. 네. 다만 이제 아웃도어에 나가시는 분이 이용하는 거니까 네. 최근에 어쨌거나 만약에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네. 닫고 나간다 그러면 약간 수혜도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다시 보시면 나가는 될것 거죠. 같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네. 다시 공모가 이슈가 나오더라도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것들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브랜드 파워가 있는 것이 네. 일단 괜찮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먼저 네.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팀 랭스에 나오는 네. 전체 의 종목에 대한 평가인데 네. 전체 스마트 스코어는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웃퍼폼의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 네. 쭉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를 우리가 보통 보면서 네. 투자에 참고만 충분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거 잠깐 설명드리고 네.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 팀랭크에서 본부장 통해서 많이 아시고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팀랭크들은 점점 요게 많이 나옵니다. 애널리스트 레이팅에 최근에 뭐 최고 목표가, 최저 목표가, 매수, 중립, 매도에 나와서 딱 나오는데 요걸 찍으면 더 자세히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한 5달 정도 전에 얘네가 좀 더 편하게 많은 분들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갖고 항목 더 만들었어요. 그게 애널리스트 레이팅 들어가고요. 블로거들 있죠. 블로거들 의견 찾을 수 있잖아요. 여기 나오겠고요. 그러니까 펀드들의 지금 최근 3개월이 분기 끝나고 나오지 않습니까? 45일에 펀드들의 흐름 보겠고요. 인사이더들의 매수 매도 나오겠고요. 요게 이제 흥미로울 텐데 팀랭크에 보면 수많은 거기서 등록해놓고 자기의 매매 내역을 공개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네요. 네, 그거 조금 있어요. 잘나지 않은 사람들이. 네, 그런 데들에 가고, 최근에 지금 7일 동안 산자 팔았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뉴스는 우리가 뉴스 모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7일 동안 좋은 의견이 나오냐, 나쁜 의견이 나오냐. 그리고 테크니컬을 보면 여기서 재미나는 거가 최근 20일과 200일짜리 이동평을 보면서 올라간지 내려간지 이 정도를 보겠고요. 모멘텀이란 건 최근 12개월 때는 올라간지 떨어 이런 흐름을 보는 겁니다. 모멘텀이란 건. 펀더멘탈은 대표적인 것이 ROE를 보는 거가 되겠고요. 자산의 증가 이런 거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다음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이 다음은 자기네들의 인공지능을 돌립니다. 이걸 여러 가지 변수를 갖고 자기네가 10점 만점에 9점, 8점, 2점, 4점 얘기하는 거고 평균적으로 7.890이 매수, 5, 6, 7, 8이 중립인데요. 중립 정도 보시면 되는데 6, 7 정도 되면 상당히 웬만한 것도 6에서 7 걸립니다. 요 정도 되면 아주 좋은 거고 1, 2, 3 되면 아주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느낌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걸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걸 왜 소개드리냐면 미국 주식만 하셨던 분들은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자꾸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시려면 이걸 하나 딱 느낌 같은 느낌으로 참고만 하시라. 절대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높은 점수였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을 두 번째 보기 전에 요거 이제 미주미 초이스라면 어떤 거가 있는지 해갖고 미주미 초이스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티를 아시는 분 계시지만 오늘 방송 보신 분 중에 아웃도어나 이런 게 하시는 분 제외하고는 예티를 잘 모르십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예쁜 템브러는 아니거든요. 여성분들이 갖고 약간 하는 투박합니다. 예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쁜 건 또 다른 브랜드가 있는데 어찌됐건 예티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말씀드렸던 미주미 초이스에 가입하시고 실제로 보면 7일 무료 안 해도 돼요. 처음에 네이버나 카카오 아이디만 있으면 가입되거든요. 가입만 하시고 보시면 돼요. 개요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진단도 해보고 뉴스 최근 뉴스 한글로 다 나오거든요. 배당 상황, 경쟁 사건이 나오는데 딱 이런 거죠. 업종 평균에 나중에 보겠죠. 투자 매력 점수가 뭔지도 다 나올 텐데 잠시 보여드리겠지만 업종 평균이 48점인데 98점. 91점 상당히 높은 점수네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횡보하고 있고 중기 장기는 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그 미주미치에서는 적정 주가 개념입니다. 목표 주가는 약간 다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투자 지표 나오겠고요. 또 보시면 최근의 주가 흐름 그리고 경쟁사까지 바로 다 확인할 수 있죠. 보시면 되겠고요. 재무제표가 예를 들어서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도
연간 아니면 분기별로 다 나옵니다. 다 볼 수 있네요. 이게 막대로 보니까 증가했는지 확 눈에 들어오네요. 눈에 확 들어오나요. 뭐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바로 이제 평가하는 건데. 예, 평가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 이익 성장성이라든가 사업 독점력, 재무 안정성, 수익성, 그리고 현금 창출력 이런 것들, 캐시플로 이런 쪽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요 5개의 다이아그램이라거나 뭐라 그러나요? 그렇죠. 가장 끝에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이게 91점이면 엄청 높은 겁니다. 사업 독점력만 약간 점수가 낮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텀블러 이거 뭐 이런 그 자체가 네. 뭐 여기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만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네. 점수가 높은 편이에요. 전체 6, 7점 개 중에 58위. 상위 0.96%. 별로 대단한, 없습니다. 예, 대단한 실적을 보여주는. 사실 이게 다 물론 테크니컬 부분도 있지만 네. 대부분 다 실적 관련 네.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실적 기업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딕 스포팅 굿즈라는 기업인데요. 역시 미국 동부의 스포츠용품을 소매 업체로 운영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것도 주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살짝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기업도 역시 약간의 공급망 이슈에서 약간 좀 자유로운 기업인데 네. 똑같이 한번 네. 팀 랭스를 통해서 종합 점수를 보겠습니다. 10점이네요. 10점 만점에 10점. 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엄청나게 좋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네. 애널리스트 레이팅스 역시 모더렛 바이 전반적으로 바이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측 보게 되면 뭐 특별히 걸릴만한 거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네. 이것도 역시 편하게 보시면 좋은데 특히 테크니컬한 부분도 역시 포지티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더멘탈도 50.82%로 잠깐 지금 ROE가 꽤 높은 편으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앞서 잠시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의미가 뭐냐라고 궁금하신 분 계시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셔서 팀 링크 다 아시잖아요. 이걸 찍으시면 네, 맞습니다. 여기 찍으시면 클릭하시면 각각의 의미가 다 나옵니다. 예, 그렇죠.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종목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코스트코가 뽑혔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건가요? 코스트코는 아까도 제가 다른 방송에 물어봤지만 코스트코를 어제였네요. 슈카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마 양재 쪽에 가시나 봐요. 네. 평일날 사람이 너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제 버글버글했다는 거거든요. 주차 버글버글이요? 많았다는 거죠. 사람 그 주차할 때 기다려야 되고 또 내려와서도 검사해야 되고 엄청 복잡했는데 네. 그게 코스트코가 이미 제가 보기에 만약에 공급망 문제로 해서 일부 물건이 없다 그러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그런 매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공급망에 대한 혼란이 이런 기업도 미치고 있나 싶을 정도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워낙 뭐 다들 아시니까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가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역시 10점 만점에 10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또 모습입니다. 10점이네.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레이팅스 역시 스트롱 바이견을 보여주고 내부자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에 150만 주 판매만 유일하게 지금 마이너스 항목을 받고 있지만 그 정도면 전체적으로 평균에서 지금 10점 만점에 10점을 받고 있겠고요. 투자하기는 또 아까 여태까지 바이견의 스트롱 바이. 스트롱 바이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키인데 네. 나이키는 얼마 전까지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사 보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베트남에서 공장이 있었는데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통해서 신발이 다 제조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닫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공급망 이슈 때문에 일단 이익이 감소할 것 같아 주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미리 회사에서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가이던스를 줬죠. 근데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키가 만약에 없으면 다음에 나온 사지라고 하지 나이스를 사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뭐 애플이나 나이키나 이렇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라든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못 만들면 그 못 만든 거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 해나 다음 달로 넘어가는 이연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나이키가 못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만큼 나이키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런 충동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봐서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식을 말이죠. 네. 타이밍을 자꾸 얘기하면 지금 이 가격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50 몇 달러잖아요. 150 몇 달러인데 지금 사갖고 이게 언제 170달러 갈지 이거 아세요? 모르죠. 그거. 저는 솔직히 모르고 솔직히 알려는 노력 자체를 제가 아주 젊으면 하겠죠. 젊었을 때는 세상을 잘 모를 때는 도저 자꾸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좀 어느 정도 이 경험을 쌓다 보고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면 그게 솔직히 덧없는 일입니다. 네, 덧없는. 그렇죠. 다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나이키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베트남권 때문에 모든 지금 이런 공급망 중에 첫 번째로 알려지게 된 대표적인 기업이거든요. 조그만 기업이 큰 기업이 공급망 이슈 때문에 스스로 했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됐고 주가는 어찌됐건 주봉으로 보면 7개월 7주 연속 음봉하다 지금 양보 나타났는데 흐름으로 보면 이게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올라갈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죠.
신발이 없어서 못 파는데 신발이 다 만들었어요. 본부장이 원하시는 뭐 에어맥스요? 네, 비싼 거 있잖아요. 네, 에어맥스. 그렇게 충분히 나왔다 그러면 안 팔리겠냐고요. 다 팔리겠죠. 다만 그 시기는 모르죠. 시기는 네. 모르겠지만 시간만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주식은 올라간다고 봐야죠. 언제까지? 이회 가격 간다고 보는 거죠. 그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매년 주목해서 1년에 2번 보는 것이 파이퍼 샌들러의 소위 G세대의 설문조사라는 게 있어요. 소비 행태가 있는데 나이키는요 11년 연속 최고의 브랜드고요. 최선호 브랜드고요. 오히려 신발에 대한 그런 그 선호도가 있죠. 1%포인트가 또 올랐어요. 57에서 58로 올랐나? 아니면 56에서 57로 올려놨거든요. 네. 그 압도적인 선호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나이키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볼까요? 점수를 보겠습니다. 네. 7점. 그다음에 스트롱 바이, 네. 분리시하고 뭐 다 그냥. 괜찮아요. 7점은 괜찮고요. 네, 나쁘지 않은. 투자 의견은 지금 스트롱 바이를 갖고 있지만 뉴스는 최근에 뉴스가 공급망이 수다 등등하면서 재미없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10점 만점 7점. 그러니까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일단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격 결정력이 좋은 회사들을 볼 건데 네네. 첫 번째 종목이 코카콜라가 보입니다. 눈에 지금. 네, 근데 여기서 가격 결정력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가격 결정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가열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러한 비용 증가를 소비자랑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 이게 사실 어제 제가 밤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어제는 그 예를 걸어 들었어요. P&G의 질레트 면도기. 그렇죠. 예, 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레트 면도기가 너무나 많이 금액이 올라가거나 많이 판매하지 않는다든지 한다 그러면 다른 거 쓰겠냐는 거죠. 웬만하면 다른 거 쓰지 않겠다고 했던 게 어제 슈카의 얘기였거든요. 도로코도 있죠. 도로코도 있지만 도로코 생각 못했습니다. 하여간 웬만하면 난 다른 거 쓰지 않는다. 자기가 썼던 게 있기 때문에. 질레트의 면도기도 브랜드에 따라서 그 알이라 그래요? 날 있잖아요. 날 있죠. 그거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죠. 딴 데 그거 딱 안 껴지죠. 그래서 안 껴집니다 지금은. 안 껴지다 보니까 웬만한 가격이 올라가도 나는 이거 쓴다라고 하는 그런 게 포인트인데 실제 어제 P&G의 질레트 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옆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코카콜라 역시 좀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이거 안 먹고 다른 걸 먹겠다. 별로 쉽지 않아 보이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조금 가격이 올려도 소비자 잠깐 정가시켜도 충분히 소비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구비할 만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기업인데 사실 인플레이션 추세하고 이것이 연준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몇 개월 동안에 전체 시장의 수익률, 섹터 회전이 종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어도비가 나왔는데요. 어도비는 뭐 솔직히 저희가 뭐 아까도 우리 박 팀장하고 얘기했지만 어도비라는 거는 우리가 팀장이 누굽니까? 우리 박 선생. 팀장 됐습니까? 원래 박 선생이 이제 박종훈 우리는 뭐 제일 밑에가 팀장이니까. 지금 제 밑에가 팀장입니까? 형 직원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거 어도비를 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어도비라는 게 솔직히 어도비가 만약에 가격을 좀 올린다 아니면 어도비가 아니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게 있다.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 그림판밖에 없어요. 그림판. 근데 그림판으로 뭔가 우리가 그 포토샵을 대신하기는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미엄 영상을 대신해서 곰믹스를 갖고 한다는 건 좀 뭐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거는 뭔가 이 회사만의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가격을 좀 올리거나 어떤 게 나와도 충분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종목 어도비를 잡았는데 워낙 주가 많이 올라갔고요. 최근에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가격 결정력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원가가 올라가도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겠죠. 임대료, 세 가지가 있겠죠. 임대료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임대료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지만 계약 기간 동안에 임대료가 안 오르죠, 보통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혼자 자영업으로 1인 샵을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혼자 그러지만. 근데 직원을 쓰신 분들은 임금입니다. 임금. 네, 그렇죠. 임금. 근데 우리나라는 임금이 별로 안 올라가지만 해외는 임금이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임금의 요인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약간은 아니지만 임금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보면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면은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를 수 있죠. 네,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생수면 생수 가격, 생수통 자체가 오를 수 있잖아요. 뭔가 오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동차하면 철판 가격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도비 있죠. 어도비에서
어떤 물건은 어도비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최소한 임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임금. 예. 직원들 임금을 자꾸 올려줄 수 있잖아요. 사람들 그만둔다 그러니까 야 돈 더 줄게. 예. 그리고 딴 데서 오니까 월급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시간당 임금 올릴 수 있는데 최소한 어도비란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CD로 사는 분 있어요? 요즘에는 없죠, CD가. 아예 자체가 없어요, CD가. 아예 없나요? 네, 아예 없습니다. 예, 요즘엔 거의 없잖아요. 또 예, 없잖아요. 예, 볼 수가 없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거 아닙니까? 네, 잘 다운로드 등록해서 받는 거. 다운로드 받는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최소한 원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고 그래서 재택이나 이런 게 잘 되는 IT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기업이 물론 서피스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라는 그 노트북 있잖아요. 네. 그건 있지만 대부분의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클라우드 기반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피스 사실 때 물론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 뭐 CD 뭐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노트북에 CD도 안 들어간 게 워낙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올라가죠. 구글도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안 하지만 미국의 픽셀폰이나 폰도 있고 다 있어요. 탭 미니 탭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스피커 같은 게 있지만 대부분 역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자재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강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또 하나가 어도비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도비는 뭐 예.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클라우드 관련 CLOU나 스카이 이런 것들이 다 사상체육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보시면 이런 것들이 바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죠. 예. 평점을 보겠습니다. 오, 이게 또 9점입니다. 네, 9점. 네. 그리고 스트롱 바이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 뭐 네. 대부분 다 의견이 좋아 보이니까요. 네네. 간단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ROE가 44.7% 오, 엄청 되게 높은 높네요. 예. 돈을 잘 번다는 거죠. 그만큼 실적이 좋은 통상 기업이니까. 20% 넘으면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좋은 거죠. 네. 보시고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스북 예전에 제일 좋았는데 요즘 들어서 요즘 재미없죠. 예, 뭐 왓츠앱 다운되고 인스타 다운되고 또 내부 고발자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에다가 또 더불어서 솔직히 얘기하면 또 이 아이폰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면 뭔가 또 그 그러니까 타깃 광고를 못 하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가 규제에 대한 또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페이스북은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 페이스북에 대한 그 광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냐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물론 크게 증가는 안 하겠지만 크게 감소하지도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올라온 거에 대한 물론 악재가 빠졌지만 네. 충분히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되니까 페이스북 정도는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좀 빠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고요. 점수를 바로 의외로 높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네. 지금 투자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건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네, 베어리치 하지만은 네. 나머지는 다 괜찮게 나오고 있죠. 왜냐면 이제 그 뉴스들이 네. 뭐 내부 고발에 대한 내용도 물론 청소년한테 유해성 있는 걸 인스타에서 내보낼 때 그냥 회사 직원들이 네.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적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누구도 얘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재가 터졌지만 실적과 결부짓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영향 없이 주가가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역시 ROE가 31.33%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베이인데요. 이베이는 뭐 아마존과 흡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베이도 사상체육 건데 지금 우리 사상체육 거의 다 갔어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처럼 그 이커머스에 대한 그 흐름 네네. 자체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죠. 예,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베이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다. 다만 아마존이 좀 문제인데 아마존도 좀 반등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최근에? 아마존 네. 올해 안에 뭐 갈지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상당히 지금 아마존도 살아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존까지 살아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어차피 이커머스는 같이 커진다는 것도 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이건 10점 만점에 6점을 받고 있습니다. 6점. 네. 6점이자 모더렛 바이로 전반적인 바이건이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나빠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별로 지금 이제 인사이더가 주식을 좀 팔았다는 거 외에는 그렇죠.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네. 역시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예, 또 다른 내용인데요. 보신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야 할 최고의 주식 세 가지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도 현재 높은 에너지 가격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맞죠? 예, 당연하죠. 지금 최근 유가가 80 몇 달러입니까? 83? 83달러 예, 가죠. 거의 이것도 14년 만에 처음인가? 7년 만에 처음인가요? 많이 올라간 폭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900원 간다면서요? 1,800원 넘었다면서 평균이.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저기 유류세를 내려달라, 세금을 내려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내려야죠. 그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필수품의 가격이 쉽게 인상하고 소비자 지출을 위축시키고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당연하겠죠. 어차피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소비의 어떤 심리를 지출 유치시키면 어쨌든 소비가 감소할 거니까 당연한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미래 현금 흐름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장률을 조심하라는 것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부동산, 필수소비재, 원자재 각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BRT 아파트먼트 이거는 이제 제가 네. 잘 모르는 기업입니다. 리츠죠. 네, 이게 모르는 기업인데 다가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한 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여러 가구 살 수 있는 그런 레지던셜이요. 아파트 네. 그런 걸 좀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은데 역시 리츠 기업이니까 네. 이것도 역시 최근에 리츠가 좀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렇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간단히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0점 만점에 6점을 받고 있죠. 6점이고 모델의 바이 기업은 보여주고 있고 네. 상관없는 건 추지 넘어가고 이것도 역시 뭐 좋은 거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J&J인 그 스낵인데 저는 존슨앤존슨인 줄 알았어요. 존슨 스낵도 만들어 했더니 그게 아니고 네. 예, 미국, 멕시코, 캐나다 쪽에서 식품 서비스, 소매 슈퍼마켓 산업에 통한 다양한 영양 스낵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유통하는 그런 기업인데 요거는 이게 약간의 최근에 올라왔다가 네.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죠, 그렇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델타 변이가 다시 확산되면 주가가 빠진 건데 하지만 뭐 리오프닝이 되고 있고 약간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것도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점수가 좋진 않습니다. 점수 점수 이건 5점이고요. 이거 객관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5점입니다. 겁니다. 근데 이거 저희가 개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기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주미 초이스에서 네. 재무 데이터 이런 것들도 쉽게 확인하시고 평점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을 잘 모르시는 거 보실 때는 네. 공부 좀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골드 마이닝 역시 관물 탐사회사 네. 특히 미주에서 금 자산의 획득 탐사 및 개발에 중점을 둔 회사인데요. 네. 골드 마이닝이 우리 혹시 교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ETF GDX에 편입이 돼 있을까 모르겠네요. 편입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직접 그러니까 골드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금을 채취하는 회사에 네. 투자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뭐 주가는 재미가 없습니다만 10점 만점에 4점이에요. 낮아진 모습. 그렇지만 오늘 이 기사에서 한 거는 점수가 더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 흘러내리는 주식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오늘 갖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월간 내놓은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눈끝 빼고 없이. 네, 저희의 생각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주제를 보겠습니다. 12년 인플레이션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퀄리티 배당주가 무엇이냐라고 네. 하는 겁니다. 퀄리티. 질적으로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은 인플레이션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된 인건비 상승과 공급 부족에 대해 계속 듣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앞서가는 방법, 즉 구매력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럴 때 배당금을 지급하고 현금이 강한 회사를 선호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기업들이 퀄리티 배당주다라고 보시면 특히 되겠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안전한 주식을 많이 갖고 가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나오는 게 이제 퀄리티 주식이죠. 네. 퀄리티라고 대표적인 것이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ROE가 높은 기업이 대표적인 퀄리티가 높다라고 네, 그렇죠. 할 수 있겠고요. 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캐시플로가 좋은 네.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부채 비율이 낮은 것들을 대부분 퀄리티에 우리가 항목으로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ROE인데요. 그런 거 있겠고 거기다가 배당까지 주니까 배당까지 있다는 것은 주가가 흘러내리거나 약간 쉴 수 있을 때 안전판 역할을 한 것이 배당이나 자사주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 배당주는 주가 자체는 섹시하지 않지만 이것들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만한 주식이라서 오늘 한번 소개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찾아볼까요? 자, 예, 그럼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펩시코가 뽑혔습니다. 오늘 펩시코.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사상체육과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게 사상체육과입니다. 펩시콜라는 많은 분들이 그럼 지금 현재 소다가 잘 되고 있는 탄산음료가 많이 팔리냐? 물론 일부는 팔립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생수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착즙 주스에 대한 관심, 뭐 게토레 같은 것들, 올게닉 음료, 예, 유기 예, 그렇죠. 그런 거에 관심 갖거나 아니면 스낵 쪽으로 상당히 좀 우리가 좋아하는 치토스 같은 기업도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판매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스타벅스 그 병 판매하는 것도 펩시가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나라별로 약간 다르지만 전체 파커는 국민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동성가 하는 거로. 동서에서입니까? 우리나라는 또 펩시가 아니라 또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동서 커피가 어.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점수는 7점이고요. 네. 모델의 바이견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자가 최근에 주식을 팔았다는 거. 네. 그 다음에 팀랭스에 나오는 인베스터 센티먼트는 약간의 부정적. 네. 약간 많이 부정적이네요. 많이 네. 네거티브한 모습. 나머지 부분들은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 네.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존슨앤존슨인데요. 존슨 갈까요? 존슨앤존슨 또 본부장님 전문이잖아요. 존슨앤존슨은 이게 솔직히 이번에 얀센에 대한 백신이 약간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얀센 백신을 맞은 우리 젊은 분들이 다시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돌파 감염이 나오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실제 이번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보니까 백신에 대한 실적 매출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도움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존슨앤존슨 약간 실적이 약간 슬로해질 국면에서 백신 판매가 증가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요, 백신이 약간 재미가 없지만 역시 이 회사의 제품 초강력 그 약 타이네롤 엄청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한 10개를 먹었고 우리 잘 알고 있는 크리스탄 역시 6알인가 먹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드시라 했죠. 네, 그렇죠. 배부를 정도로. 그래서 백신은 물론 재미가 약간 없지만 오히려 백신을 맞고 나서 나오는 후유증을 제어하는 약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솔직히 존슨앤존슨은 그 얀센 백신은 인기가 없었지만 그 진통제에 대한 약의 그 인기가 하나 뚝 올라가면서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기업은 점수는 괜찮고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점수가 좋게 나오네요. 왜냐면 이것도 배당 귀족주 중에 하나고 맞아요. 오랫동안 배당을 준 기업이기도 하고 배당을 또 증가시킨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건 단점이 없는 기업이니까 10점 만점에 모델의 바이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좋은 점수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테크니라크라는 것은 200일선과 20일선에서 내려가는 것을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미국에서 주식에서 모멘텀이 있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이지를 보면 12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는지 떨어지는 정도를 갖고 여러 가지 항목을 하는데 대표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 여기도 ROE가 딱 나오죠. ROE가 나옵니다. 높은 26% 많이 높은 겁니다. 상당히 높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G인데 P&G는 뭐 늘 얘기합니다만 워낙 우리가 일상생활에 꼭 써야 되는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다 아시는 기업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이제 약간의 그 원가에 대한 원료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각각 일부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시켜 버렸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가격을 인상시켜도 많은 그 소비자분들이 이 정도 올라간 거야, 뭐 아니면 모르거나 그냥 쓰시는 거죠. 모른다니까요, 정말. 인지 못하는 거죠. 이게 원래 3,350원이었는데 3,370원 돼도 모르거든요, 대부분 다. 조금 올라가면. 그래서 그걸 실제 요번에 그 전가시키면서 어려운 구간을 뚫고 왔다, P&G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물론 내가 무슨 뭐 질레트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책을 쓰는데 조금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이걸 안 쓴다는 거는 거의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손쉽게 가격에 녹이면서 어려운 구간을 뚫고 온 기업이 바로 P&G였습니다. 특히 P&G 같은 경우는 제가 늘 경험적으로 보면 안 보기다 보면 또 은근슬쩍 또 사상체육과에 또 가 있어요. 네, 가 있습니다. 그죠? 주가가 핫하거나 그렇지 않죠? 급등한 동목은 아닙니다만 꾸준히 올라간 종목이라서 이것도 역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종목이라고 이것도 역시 생각하고요. 배당 귀족주죠. 배당 귀족주입니다. 63년? 뭐 이렇게 올랐죠. 전체 기간을 준다고 그러면 한 90몇 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연속으로 올린 거는 아까 말씀한 60년 정도 되는 걸로 보니까 배당 귀족 중에서 거의 큰 형님으로 꼽히는 겁니다. 역시 점수도 보게 되면 6점. 뭐 섹시하진 않아요. 섹시하지 않습니다. 쭉 보시면 대부분 다 의견이 좋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그 존슨앤존슨이 지금 이제 솔직히 이걸 소비재 기업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헬스케어 종목을 봐야 될지 약간 헷갈리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소비재에 대한 판매보다는 헬스케어에 대한 판매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지금 헬스케어 쪽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도 존슨앤존슨이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이 헬스케어 쪽으로 분류가 되면서 존경받는 제약사에 수시로 올라온 종목이고 하니까 이제요.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요거 잠깐 신용 감사 시험하는 과정에서 저희 응원회원이 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플릭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플릭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는 따로 어떤 유료 영상 있으면 따로 모 사이트에서 별도로 판매했었는데 이제 그걸 다 정리하는 과정이 있고 그 정리하면서 저희를 도와줬던 우리 후원했던 응원회원 특히 멍가반 버핏반 뭔가 버핏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료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 저희가 원래 이 멍거반 같은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드리지 않고도 그냥 순수하게 어떤 뭐 도네이션의 그런 거죠. 지금 그게 아니고 저희 좀 도와준다는 얘기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 지금 전체 영상 수가 약 200편 된다고. 맞습니다. 많은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멍거반은요 어려운 내용 약간 쉬운 내용을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초보라든지 주인분들 볼 수 있어요. 이번 주 또 하나 특수로 올라갔죠.
네,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기존에 만들었던 거 올린 건데 네.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이제 일주일에 한 그건 안 번은 되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못하면 욕먹는 거니까 네. 그래서 수시로 간혹구나. 시간 날 때마다 올릴 거라고 다시 한번 그래서 약속드립니다. 멍거반이 기본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외부 분들이 이제 촬영한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약간 금액을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약간 저희가 조금 길게 좀 작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어떻게 구성했냐면 저희의 이제 나름의 그런 오랫동안 투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30여 편이 추가됩니다. 네. 버핏반 분들한테는. 그래서 버핏반 하신 분들은 멍거반 자료 전부 다 보시고 거기다가 특강 30편이 더 추가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멍거앤 버핏반은 이제 곧 다시 정리가 될 텐데 저희 매달 배당 23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저희가 세미나를 했던 것들 위주로 좀 올려드릴 구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멍거반 버핏반은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해드리겠고요. 웬만한 분들이 이제 멍거반이고 조금 더 심층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은 버핏반. 그리고 이건 뭐 계속 안 하셔도 돼요. 한 번 하고 나서 다 들은 다음에 다시 멍거반 가셔도 되니까 네. 그 정도로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에서 괜찮은 게 많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버핏반 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 거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비트코인 상승 여파의 흐름을 탈 수 있는 12개의 주식 중에서 총 4종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가 돼서 상장을 됐고요. 지금 비토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첫날 거래에서는 약 4% 이상의 네. 상승을 보였다라고 네네.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이런 선물 ETF가 나와주면서 네. 비트코인에 대한 향후 전망을 높이는 분들이 있는데 네. 펀드 스트레이트 탑리가 특히 이제 10만 달러까지 제시하는 그런 모습. 잠깐 정해드릴까요? 예, 약간 예. 펀드 스트레이트 탑리는 월락 연말까지 10만 달러 얘기했어요. 원래부터 10만 달러. 네, 10만 달러 얘기했는데 특정 기간을 얘기는 안 했지만 잘하면 16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주 단순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전체 가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 가구 수에서 1,000만 가구 이상 정도가 1,000만 가구 언저리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평균 주식하시는 분의 계좌 있죠. 가구당 계좌 수가 보통 20만 분 정도 됩니다. 우리가 또 2억 2천만 원 정도? 꽤 높은 거예요. 2억 4천 정도 예, 되죠. 2억 4천 되죠. 예. 깜짝이야. 2억 4천 정도 되는데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 460만 가구 그 정확한 수치를 까먹었는데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 가구가 많아요. 다만 비트코인은 평균은 $10,0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주식에서. 근데 이거를 전체 어떤 미국에서의 밸류의 자산 있죠. 그래서 부동산도 다 더하고요. 그리고 채권, 주식, 그리고 예술, 아트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다 해서 금도 있고 다 비트코인까지 다 하면 전체 자산에서 비트코인은 아직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ETF가 활성화되어 그러면 이 탐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거의 50억 달러 정도가 계속 돈이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어저께 3%나 딴 데서 안 했어요. 오늘 고마워서 매일 이렇게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돈이 폭발적으로 수급이 개선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는 딱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런 비트코인을 통해서 다양한 거가 미디어도 좋아지고 금융도 좋아지고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이런 가상화폐 쪽의 시장에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지는 이 원문에 들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 쪽에서는 페이팔이 뽑혔습니다. 페이팔. 이미 이제 결제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일단은 뭐 페이팔이 저희는 국내에서는 보통 유학생을 둔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지만 지금 이미 결제에서는 가장 큰 아주 거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선호하고 계시는 회사인데 바로 이 회사가 일단 기술 플랫폼 디지털 결제에서 성장하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결제 수준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래서 페이팔이 가장 첫 번째 뽑혔고요. 또 직구하시는 분 중에 페이팔 없으시면 없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페이팔이 약간 제 느낌에 페이팔과 스퀘어를 굳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비트코인 관련주로 좀 편입시키고 있는데 그건 아니지만 관련자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취급한다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페이팔은 약간 첫 번째 스퀘어가 조금 더 발이 당긴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스퀘어가 지금 마이닝도 가져가겠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하드웨어 연락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자, 두 번째 종목을 점수 보고 넘어갑니다. 역시 8점 스트롱 바이견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냥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즈니가 뽑혔는데 네. 디즈니는 역시 엔터테인먼트에서 굉장히 운영 중에 있는데 네네. 이게 글쎄요 비트코인과 뭐가 조금 결부지을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제 자산이라는 쪽에 딱 간다는 얘기인데요. 또 자세히는 그 직접 원문에 가서 나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네. 역시 점수를 보겠습니다. 네. 8점 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비트코인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네. 디즈니가 최근에 약간 그 슬로우해질 수 있다. 네네. 왜냐하면 작년까지 너무 많은 그 구독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지금부터 약간 슬로우해질 수 있다 같다 그 리포트가 나와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디즈니에 대해서 그거는 약간의 한쪽만 보시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그 이게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정말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네. 공원 안 가겠습니까? 테마파크 갈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영화 보러 안 가시겠습니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40%는 그 케이블 TV에서 나오고요, 매출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60 중에서 20이 디즈니 플러스, 20이 테마파크, 20이 영화입니다. 디테일이 있으십니다. 네, 디테일이죠. 그러니까 이 디즈니 플러스만큼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이 그게 우리 갖고 있는 20%밖에 매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다른 거 본다 그러면 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까?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엑셀론은 제가 잘 모르는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뭔데 네. 그래도 소개를 해드려요. 유틸리티는 제가 또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이게 웬만하면 왜냐면 또 유틸리티가 S&P 500 업종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2% 예, 맞아요. 얼마 안 2% 되기 때문에 이게 빠지거나 하거나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데다가 또 한 가지는 솔직히 저희는 이제 뭔가 성장을 하거나 뭔가 미래에 어떤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 좋아하는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한국으로 치게 되면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별로 재미가 폄하하는 건 아니죠. 폄하하는 건 아니죠. 다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재미가 없다,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회사가 세 번째 기업으로 뽑혔습니다. 미주미 초이스에서 다 공부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이거 점수가 좋나요?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네. 보통 보게 되면 네. 이런 유틸리티 같은 기업들이 보통 이게 그 수익거리가 안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점수는 좋아요. 그렇지만 인기는 없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디지털 리얼티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건 데이터 센터 관련하는 기업인가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얼티 같은 이런 기업들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디지털 리얼티 하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 센터를 취급하고 있는 리치가 에퀴닉스. 에퀴닉스. 거기 갑자기 기억나는데. 정확히 제가 디테일 있다니까 그런 거. 네, 디테일이 있죠. 저보다 훨씬 더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기업들이 아까 있던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업인데 아까 원문에 혹시 보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비트코인 놓쳤다고 생각하시면 네.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갖자 하는 거니까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수는 지금 다 가자. 오늘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 4점입니다. 4점. 하지만 나눈 것들이 일단 충분히 충족이 되다 보니까 여기 올라와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유리한 단계 10개 모멘텀 주식 중에서 선별한 4개만 볼 건데요. 네네. 모멘텀이 저희가 이제 MTM이라고 하는 모멘텀 ETF도 있지만 네. 모멘텀을 조금 더 쉽게 알려고 그러면 어떤 추세? 좀 뭔가 상승 추세에 있다? 예. 이런 거, 이거 좀 말씀드릴까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한국 주식에 좀 경험이 많으셨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모멘텀이란 말을 너무나 자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뉴스에 모멘텀이 있다. 네. 수급에 모멘텀이 있다. 많이 쓰죠. 예. 또 근데 예. 알고 쓰는 겁니까? 그게? 모르겠습니다. 무슨지 알고 쓰는 겁니까? 근데 다들 그래요. 특히 경제방송, 증권방송 전문가들 나오면 뭐 앵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멘텀 있는 얘기하는데 전 속으로 그러죠. 그게 모멘텀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모멘텀이 있다는 거는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르고 물론 있다. 다른 의미를 간혹 써요. 실적에 모멘텀이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적에 모멘텀이 있다는 것은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상승 추세에 있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보통 그런 말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 어닝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어닝이 좋아지는 주가 어닝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어닝 모멘텀이라 얘기하게.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그냥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어떤 건지. 아까 보면 여기 딱 나오죠. 테크니컬 하면서 모멘텀 있다는 거죠. 모멘텀이 2.76%. 12개월 동안 주가 떨어져. 그런 의미의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모멘텀 있다 없다 그러면 제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주식에서 특히 앞에 다른 모알이 없고 다른 형용사나 명사 없이 그냥 모멘텀 있다 그러면 올라가는 주식이다. 올라가는 주식.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이 뭐냐면 ETF라는 말씀드리면
MTUM입니다. 네, 모멘텀 ETF. MTUM. 오늘 사상체육가죠? 모르셨죠? 몰랐습니다. 지금 방금 봤는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사상 체육가를 갔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MTUM이라는 거가 보면 주가 올라가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 영원히 계속 올라가는 주식으로 구성돼야지 맞죠?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올라가는 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사실 어디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설명을 누가 합니까 지금? 그렇죠. 진짜 못하잖아요. 뭡니다. 솔직히 손을 우리가 가슴에 얹고 이런 설명은 무슨 어떤 유튜버가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하겠죠. 이걸 듣고 나서. 그렇죠. 보세요. 여기 보면 12개월이라고 써 있죠. 얘는 이 팀랭크에서는 대표적으로 보여줬지만 12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모멘텀을 인식한 거예요. 그럼 또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보면 12개월 동안 올라가는 주식만 찾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회사가 정확히 얘기를 안 하지만 보통 제가 아는 한은 30일, 60일, 90일, 180일, 200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자기가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 올라갔다고 모멘텀 있다. 3일 올라갔다 모멘텀 있다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나 바빠지고 설명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몇 가지의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 자기네가 알고리즘을 만들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으로 주로 구성한 것이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절대적으로 평가를 가격으로만 봅니다. 가격. 아니면 어떤 수익으로 볼 수 있어요. 이익으로 볼 수도 있고 어찌됐건 경우에 따라 다른데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MTUM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블랙락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iShares 블랙락에서 하는 퀄리티 그 모멘텀 ETF인데요. MTUM의 반대가 뭐냐?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프리미어로 방송을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맞춰보세요. MTUM 모멘텀 스탁의 반대 주식이 바로 뭐냐면 밸류입니다. 밸류 아니면 밸류 아니면 그로스인데 여기서 정확한 얘기는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MTUM에 반대되는 기업은 QUAL ETF입니다. 퀄리티 ETF고요. 퀄리티 ETF는 뭐냐? 퀄리티 주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가 흐름이랑 상관없어요. 주가랑 상관없이 기업이 좋은 겁니다. ROE가 높거나 아니면 그 부채 비율이 낮거나 그죠?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풍족하거나 이런 거 있죠. 유보율이 높거나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통 퀄리티 주식은 주가가 재미없는 경우가 많아요. 모멘텀 주식은 상당히 셉니다. 사상체육까지만 퀄리티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다만 퀄리티는 언제 빛을 발하느냐?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주가가 시장이 훅 떨어질 때 있잖아요. 갑자기 팬데믹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금리가 푹 뛰어서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버팁니다. 왜?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주가가 떨어질 때 버티죠.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현금이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모멘텀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이다. 다만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멘텀은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이익을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어닝 모멘텀 있다. 그런 표현을 쓰지만 보통 모멘텀은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강의 어디가 듣기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부연설을 한다고 그러면 모멘텀 전략은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을 선호하고 나쁜 기업을 피하는 전략이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전략은 11월에 평균보다 약간 더 수익성이 높으면 12월에는 상당히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잠깐 제가 시간 나고 찾아봤더니 그 모멘텀 ETF에 있는 종목이 뭐가 편입이 되는지 봤더니요. 1등이 테슬라입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이걸로 끝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은행주가 있을 것 같고요. VAC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아요. JP모건체이스, 뱅크 아메리카, 버크셔 SA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페이팔도 있고 웰스파고도 있고 거의 다 금융주가 많이 알파벳도 들어있네요. 알파벳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이거 조금 말씀드리면 모멘텀 전에 그러면 왜 11월 이건 본부장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11월에 평균보다 약간 더 수익이 높고 11월에 상당히 수익성이 높잖아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 주식을 하실 때 있잖아요. 주식 하실 때 연말에 가면 나쁜 주식 손해 난 거를 팔아버리고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난 걸 더 가면서 자기네 포트폴리오 관리하거든요. 특히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개인들은 오히려 산 것도 팔고 이익 난 것도 팔고 손해 난 것도 팔아서 병다수를 아끼는 거고 그건 우리나라 같은 특이한 경우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강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나고 나서 장부가 보여주는데 너희들 이렇게 나쁜 주식을 왜 갖고 있어? 그렇죠. 파는 겁니다. 올라가는 주식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는 강한 주식이 더 강하더라는 얘기가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또
강한 주식만을 선호해서 그럴까? 또 연말 가면 또 증시가 셌던 것도 그렇게 또 그럴 수도 연관져 있죠. 있을 수도 약한 있겠네요. 거를 버리는 거죠. 약한 걸 버린다. 야, 그것도 말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손실을 확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 입장에서 보면. S&P 500 섹터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인 섹터는 에너지와 금융이었다. 최악은 필수비지 유틸리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또 금융을 또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많아갖고 좀 비좀 사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찰스 첫 번째 딱 금융이 딱 나오네요. 그러네요. 차단 최고치를 같이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자산 관리, 증권사까지 업무까지 취급하는 회사인데 찰스와 봤더니 요즘에 굉장히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수수료 커미션 제로인 상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금 많이 알려진 금융회사인데 자산운용 시장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래서 지금 거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까지 가는 모습. 사실 솔직히 지금 금융주의 그 모습을 띈 기업들은 대부분 다 사상 최고치 가고 있습니다. 네. 워낙 주가 센 모습 보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점수 10점 만점에 10점을 금융주가 웬만하면 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 역시 금융주였을까요? 또 나오네요. 모건 스탠리. 약간의 상업용 비즈니스보다는 상업용 어떤 그런 커머셜 뱅크 쪽보다는 IB 쪽에 큰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것도 역시 사상 최고치 근방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건 뭐 간단히 보고 넘어갑니다. 역시 점수부터 확인할 건데 이건 약간 낮은 점수 10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알파벳도 이제 나왔는데요. 일단은 광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특히 또 유튜브에 대한 그 광고가 또 매출이 증가하면서 상당히 최근에 많이 잘 오고 있다가 최근 약간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이것도 모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왜냐면 빅5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이 구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이죠. 제일 많이 빅5 중에서. 실제 이제 올해도 탄탄한 그런 상승을 보여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이걸 자세히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3,000달러 언제 갑니까? 본부장님 측으로 뭐 여쭤보겠습니다. 3,000달러요? 갈 수 있을까요? 3,000달러는 저는 다음 주에 간다고 봅니다. 실적과 더불어서. 실적과 더불어서 실적 때 저는 웬만한 빅테크 실적들이 다 잘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얘네들의 입장에 비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서플라이 체인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약간 아쉬운 게 아쉽다기보다는 약간 다시 봐야 될 게 알파벳은 제가 항상 요즘에 뭘 보냐면 실적 발표하고 리액션을 보는데 좋았어요. 리액션이 그때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좋을까라는 생각인데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닌가 거기 한 가지 걸리죠.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또 급등을 시키기에는 약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갖고 그거 하나 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4,000달러 안 갈 거예요 내년에? 내년까지 본다고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죠. 제가 올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오유 10점 만점에 10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모습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나온 종목이 이오지인데 이건 제가 좀 안 믿다만 이거 에너지 좀 많이 얘기하는 거죠? 많이 얘기하는 그 에너지 관련 기업인데 늘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 에너지 관련 기업에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된다. 근데 이 공통적으로 에너지 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역시 좀 가져가면 좋은데 금융주만큼이나 에너지 종목도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에너지 쪽으로 가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업스트림 보통 채굴. 이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운송할 수 있는 미드스트림. 그다음에 다운스트림이 유통하는 업체거든요. 맞아요.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단은 배당도 크고 안정적인 게 중간에 미드스트림인데 저희 굳이 그런 것보다는 약간 다 아우를 수 있는 종목을 보는데 바로 이오지 같은 기업들이 다 아우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유가가 계속 꾸준히 올라간다고 그러면 환경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글쎄 정고점 아니고 지금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점수 10점 만점 10점을 보여요. 에너지가 다 괜찮게 나가네요. 왜냐면 작년도에 워낙 죽을 썼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하면 웬만하게 다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럼 간단히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자, UBS 강력한 가격 결정력과 목표치에 대한 20%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 했는데요. 강력 매수 10종목 중에서 선별한 3종목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냥 스트롱 바이도 아니고 하이 컨빅션. 하이 컨빅션. 그다음에 컨빅션 바이도 아니고 하이. 그러니까 보통 주식을 매수해서 하이 컨빅션 종목들은 20%에서 업사이드가 있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들을 같이 목표 주가는 UBS 기준으로 보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딱 그림에서 뭔가 힌트를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잼에서 같은 건데 온라인 뭐 쇼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이따 한번 확인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이거 잠깐 보고 적어야 되는데 이거. 인플레이션과 이거, 공급 예, 문제가 예. 3분기에도 여전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투자자들은 급증하는 비용 압박에 대해서 운송 차질을 가장 잘 관리하는 회사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월마트 같은 게 있었던 거가 되겠고요. 가격 결정력은요. 그러니까 프라이싱 파워입니다. 운송 비용의 급증, 원자재 상승, 공급망 문제 및 임금 상승 가속과 함께 상대적 수익에 대해 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세일즈포스닷컴 했네요. 여러 가지 그 조그만 기업들, 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관계 관리에 중점을 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기업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어떤 기업들이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다음에 그걸 영업에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잘 수집하고 잘 보관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클라우드로 다운받게 해줄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 이거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 보통 이제 CRM 특히 뭐라고 하죠? 줄임말이 그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렇죠. 고객 관계 관리 자체가 이 심보에 녹아 있습니다. 워낙 이게 이쪽으로는 1등 기업이라고 세계 1위 기업이죠. 2등이 아마 SAP인가? 아마 오라클인가? 그런 네. 관련 기업들인데 네. 워낙 많이 벌어져 있어요. 등수가.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는 게 세일포스닷컴이고 약간 아쉬웠던 게 이 세일포스닷컴이 다우에 편입이 되자마자 주가가 재미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1년 쉬었죠. 네, 1년 쉬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필 또 슬랙을 인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 근데 슬랙이 인수하기 지금 네, 이제 끝났어요. 된 거죠. 네, 다 됐습니다. 좋아진 거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약간의 비용이 지출됐지만 이런 거죠. 만약에 그 어떤 기업을 예를 들면 토스가 지금 슬랙을 쓰고 있거든요. 네. 만약 토스라는 기업이 이런 세일포스닷컴에 프로그램 안 쓴다고 그러면 교체해서 영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본다고 그러면 충분히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역시 주가는 사상 최고치까지 가는 사실체육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S&P 500 기업의 한 400개 기업.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의 대부분이 세일즈포스닷컴 고객이죠. 근데 이걸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개인분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왜냐면 자기가 쓰지 않는 거니까. 근데 제가 예를 들어도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거냐면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느꼈는데 저희 와이프랑 어디 쇼핑하러 갔다가 화장품을 사러 갔어요. 네. 화장품 갔더니 자연스럽게 여기 회원 등록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딱 등록하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뭐 썼잖아요. 요즘은 바로 거기다가 뭘 하냐면 태블릿 꺼냅니다. 이 친구. 아이패드 꺼내고 네. 거기에 적습니다. 뭐하고 피부하고 다 적거든요. 음. 그럼 나중에 그게 고객 매매 산 거가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DB화가 되는 거고 어디에 가서더라도 그 사람의 정보가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CRM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영화 잘 안 보시면 저 영화를 보면 CJ, CGV 영화를 보고 극장 가잖아요. 네. 제가 봤던 영화 이력 같은 게 다 있죠. 이력 있죠. 그걸 갖고 또 고객에 대해서 맞춤 서비스하고 예를 들어 제가 매번 주말 아침에만 가는 거예요. 그럼 주말 아침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쿠폰이 있다면 아침에 쓸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거나 최종 그 결정 그 결과는 뭐냐면 영업을 극대화시키는 게 그거죠. 이 기업의 맞춤형 어떤 영업을 도와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관련 기업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점수 역시 10점 만점 당연한 겁니다. 10점 만점 주고 있고 이것도 뭐 나머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간단히 넘어갑니다. 네. 텔레플렉스라는 기업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기업입니다. 근데 혹시 아십니까? 제가 2021년 초에 네. 잠깐 한번 소개한 적 있어요. 이건 제가 소개한 게 아니라 그때도 월가의 네노라는 애널리스트 한번 소개했는데 네. 이거가 뭐냐면 진단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치료 절차하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설계, 개발, 제조업, 공급 등등 하는 건데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 이쪽에서 기술력이 높은 회사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독보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기업이죠. TFX입니다. 예, TFX고 실제 메디컬 디바이스 쪽으로 서플라이어도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왜 확인했냐면 네. S&P 500 종목인지 확인해봤더니 S&P 500에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당당하게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네. 다만 이제 요즘에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재미없는 업종이 헬스케어 업종이 좀 헬스케어 재미없어요. 뭔가 규제에 대한 또 어떤 뭐 약에 대한 경고를 넣어라 말라 말이 많고 또 뻗득하면 이제 우리 그 민주당에 있는 급진파들이 또 약가 인하를 주장하기도 하고 민주당 까는 겁니까? 아 이건 아니죠. 미국 민주당이죠. 미국 그런 급진파들 또 네네. 급진파 중에 가장 앞에 있는 분이
버니 샌더스라든지 네네. 엘리자베스 워렌도 포함됩니까? 예, 그런 분들이 뭔가 얘기하다가 주가 빠지는데 지금 약간의 이제 약에 대한 그 경고성 문구를 계속 삽입하는 요가 나 주까지 슬러한 모습인데 어쨌거나 그거는 뭐 업종 전체의 모습이니까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 기업도 역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요 목표 주가가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367달러인데 한 주가가 네. 목표 주가가 그보다 100달러 높습니다. 100달러. 오. 100달러. 462달러. 네.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와, 보자고 다 외워서 말씀하십니까? 이거 본 거죠, 지금. 빨리 본 거죠. 핀비즈에서 네, 나오죠. 핀비즈.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 혹시 이제 이거는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헬스케어 업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서서히 지금이 좀 타이밍이 아닌가. 왜냐면 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고 네. 어떤 규제에 대한 이슈만 없으면 네.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네.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로 제가 예, 기억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점. 준수하죠, 좀 준수하죠. 맞점이 8점. 괜찮은 점수고요. 그 다음에 역시 ROE도 역시 10.76%로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이어서 말씀드려서 이제 팀랭크 인베스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 팀랭크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개인들이 다 등록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포트폴리오 공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쭉 핀비즈에 그 팀랭크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최근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샀는지 팔았는지 그런 게 있죠. 네, 그렇죠. 그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 중에 항목이 하나인 것만 분명하다. 그래서 여기 빨간 거 나왔다 그래서 큰일 났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애플이 나왔네. 애플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 가격 올리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어젠가 그젠가 새로운 아이패드인가요? 뭐가 소개하는 예, 맥북이 나왔죠. 맥북. 어저께 맥북 나왔죠. 네. 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는데 아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게 얼마나 뭐. 프라이스 파워가 높은지 예, 예, 뭐 보여드릴까요? 어떤 제가 이번에 샀잖아요. 그 실제 라이브입니다 지금. 실제 라이브. 라이브. 그다음에 이거를 짠게 아니랑 짱이 아니죠. 그래서 이겁니까? 네, 신제품. 이건데. 예, 이게 신제품입니까? 아 이번에 금년 올해 나온 거죠? 어. 그 아이패드 프로인데 제가 다 좋아요. 이게 다 좋은 건 아는데 좋은 건 아는데 지금 이거 있죠 이거. 이 키보드 스마트 키보드요. 키보드. 예. 여태까지 키보드 이런 거 얼마입니까 이거 무선 해봤자 3만 원, 5만 원 하죠. 요런 3만 원, 5만 원 충분히 하죠. 이거 키보드 이거 하잖아요. 예, 그렇죠. 물론 애들 아드님 같은 경우에 혹시 게임용 키보드 쓰지 않아요? 예. 번쩍번쩍하는 거. 번쩍번쩍하는 거. 그거 한 10만 원 합니다. 좋은 거. 예, 10만 원 하죠.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요거 키보드요.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44만 원에서 46만 원. 그게 프라이싱 파워죠. 야, 그러면 네. 지금 원래 본체 가격의 일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거 아닙니까? 본체가 제가 130몇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139만 원? 그런데 저게 46만 원? 그리고 보증금 그러니까 그 보상 그 2년 동안 더 지금 그 해야 되거든요. 회사 거니까 그 보증 기간 연장하는데 17만 원 해갖고 197만 원이면 상당히 근데 비싸지만. 키보드를 47만 원. 네, 그렇죠. 이거 47만이라면 사시겠어요 이거? 안 사죠. 본부장님 혼나죠. 네, 혼나죠. 저한테도 혼나죠. 근데 미쳤냐고. 굳이 이거 사셔갖고 달면 안 됩니까? 네? 이거 사셔갖고 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어도 되죠. 쓰세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프라이싱 파워죠. 네, 그 애플은 프라이싱 파워고 또 한 가지는 네. 일각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공급망 이슈 때문에 칩 부족 때문에 어쨌거나 1000만 대가 감소할 것이다 생산이. 들이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실제 1000만 대가 안 만들어서 못 산다 그러면 그냥 안 사고 다음에 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연되는 거라서 역시 늘 얘기하지만 애플 폰을 썼던 분들이 심지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애플바들이 사실 이걸 안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제품 살 것이냐 본다고 그러면 저는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것도 파이퍼 샌들러의 설문조사 최근 거 요번 가을 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미국의 Z세대가 87%가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다음엔 뭐 살래 했더니 아이폰 사겠다는 애들이 88%입니다. 1%가 더 많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46만 원에 45만 원, 46만 원에 그렇죠. 그 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상 최고치 5.41% 밑에 있다는 거 주가도 많이 반등했습니다. 겨우 5%입니까? 예, 5%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네요. 이러고 보니까 다음 주에 실적 때 그냥 모든 게 다 판단되겠네요. 진짜. 사상 최고치 가느냐 마느냐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는 뭐 볼 게 없죠. 10점 만점에 9점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아요, 보세요.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대단합니다. 127%가 뭡니까? 자, 이제 열심히 달려왔는데 거의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입니다. 공급망 혼란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 종목을 볼 건데요. 어떤 기업이 있는지 대충 아마 감이 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여기 이미 나와 있네요. 아이 제목에 네. 아마존 애쉬 그다음에 파페치라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온라인 소매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망 혼란의 영향을 네. 모니터하는 기업이다라고 네. 오픈하이어가 얘기했고요. 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사례가 미국 소비자 공급망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해외 공장이 폐쇄가 되고 운송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종목을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매점에 다 각 지역에 배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떨어져 배분. 그러니까 그런 거 복잡하지 않고 한 번에 받아갖고 한 번에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나 각자 판단할 수 있고 특히 SC 같은 경우는 딱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수공예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해외에서 만든 것도 있겠지만 미국 안에서는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지금 쇼핑 시즌을 또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끝났죠. 아마존. 다만 아마존의 약간의 최고의 이제 관심사는 뭐냐? 언제 사상 최고치 갈 거냐? 거의 근접했는 때가 다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번 실적 시즌에 이제 실망했죠. 실적 발표하는 날 하고 나서 그게 큰 음봉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이커머스에 대한 그 관심이 조금 감소할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서 빠졌는데 이번 어떻게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이번에는? 이번에 9월달에 좀 플러스로 반전했기 때문에 이커머스 전체 매출이요. 기대를 한번 해봐야죠. 아직까지 사상 최고치 8.72% 밑에 있어서 조금 갈 길이 멀어 보인다만 이 종목도 역시 10월 28일 날 실적 발표 때 끝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워낙 그 리액션이 안 좋아갖고 이번 실적 때는 올라가야 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점수는 안 봐도 높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이 거의 고문 수준이에요. 항상 테크니컬이 안 좋을 것 같은데 테크니컬이. 테크니컬 안 좋게 안 좋죠. 다만 스트롱 바이 의견 대부분 다 의견들이 거의 매도 보유가 없습니다. 다 매수하는 모습 보이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애쉬입니다. 애쉬는 수공예품을 만드는 어떤 그런 거의 다 최고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서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마켓플레이스 운영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많이 관심이 있고 솔직히 제가 여기 딱 떨어질 때 심하게 떨어질 때 진짜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때 엄청나게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 쭉 빠졌거든요. 워낙 또 가볍다 보니까 많이 빠지는 많이 올랐고 작년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작년에 10배 올랐을 겁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 10배 맞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지금은 약간 다시 올라가는 그런 중에 있다. 얼추 다시 다 왔습니다. 거의 다 고점 거의 다 왔죠. 예, 그렇습니다. 해서 보시면 되고요. 점수 역시 10점 만점 10점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파페치. 이게 혹시 그 럭셔리 브랜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하는 거죠. 약간 주가는 약간 재미없어 보이지만 역시 마켓플레이스 제공하는 업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공급망 이슈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인데 파페치는 어쨌든 주가 약간 재미없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파페치까지 보시고 점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점. 나쁘지 않은 점수지만 앞서 본 뭐 애쉬라든지 아마존보다 점수 약간 나쁜 쪽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많은 정보를 보고 왔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얼추 제가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빅테크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빅테크는 아까 여러 가지 형태 분류한 건가요? 다 아마존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기업도 여러 가지 끼어 들어왔는데 서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도 있고 업종도 있고 관심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고 월가에 제시한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나왔던 원문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이 기업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하시면서 진짜 좋은 점을 골라내시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익숙한 기업도 있고 25에서 30% 정도는 처음 보신 것도 있고 저희도 모르는 게 한 두 개 완전히 처음 본 것도 두 개 정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 소개해드린 거가 다양한 어떤 그 여러분들이 그 대안을 드리는 거가 되겠고요. 혹시 모르는 거 있고 저도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뭐를 본다? 미주미 초이스에서 한번 보시고 한번 걸러보시고 또 자세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직접 거기서 추가적인 설명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키움증권에서의 목표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미주미 초이스가 지금 연말 이제 거의 마지막 4분기에서 특집으로 종목 발굴이라는 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업종 분류, 예를 들어서 경기 민감 섹터 이런 것들, 경기 민감주가 뭔지 헷갈리잖아요. 특히 경기 민감주에서 어떤 주식이 좀 평가를 높게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분리된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쭉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특히 키움증권에 다 고객이시잖아요. 요즘 보시면 대부분이요. 거기서 미주미 초이스 한번 선택해서 7일 동안 충분히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동안 오래된 것들도 다시 한번 프리미엄 강의들 한번 쭉 보시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좋았고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네네. 오히려 종목을 더 많이 알 수 있어 상당히 좋은 기회를 삼았고요. 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골라본 다음에 네. 포트폴리오 편입시키면 어떨까? 네네. 라는 그런 이슈까지 인사이트까지 얻었다고 보시면 그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지사항, 예. 다음 주에는 저희가 반상회가 열립니다. 키움 반상회 열리죠. 반상회 뭔지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키움 반상회는 저희 미국치 미치다 네. 저희 둘과 네. 그다음에 키움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글로벌 리서치 팀장인 안석근 팀장이 같이 모여갖고 열일 안부장이요. 열일 안부장이 모여갖고 같이 미국 주식을 얘기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무슨 열이죠?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28일이 언제입니까? 다음 주 목요일 아닙니까? 28일은 목요일 같네요. 27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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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확인드려야죠. 네, 그때 확인드려야죠. 그리고- 하지만 다음 주에 네. 한다. 네. 라고 그리고 보시면 그 다음 11월에도 또 한 번 역시 월간 미줌이랑 또 한 번에 네. 키움증권의 세미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왜냐면 어떤 겁니까? 그때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직전이잖아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제분들 아니면 선물용으로 살 만한 주식들 그런 주식들을 탑 10개 정도를 저희가 또 한번 선택해서 자리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는 그 월간 미주미가 될지 아니면 키움증권 세미나에서 뭘지 한 주제 중에 2개 중에 하나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살 만한 주식들. 그래서 이거를 선물로 직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서 구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